오냉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당잠사 마지막 화면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이나 미 증시는 이 안에서 또 영향권을 받으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CPI가 꺾이면서 시장이 환호했고 또 전거래일에 나스닥 지수가 2% 가까이 급등을 했지만 환호하는 이런 심리 자체는 투자의 관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팩트 위주로 좀 체크는 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축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재 국면이죠. 그리고 이번에 CPI가 꺾이긴 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추가적으로 완화되는지 여부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통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영국도 지금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모습이고요.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FTX 사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체 이제 IB 쪽에서는 이 FTX 사태가 전통 금융시장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어째 되었던 단기간 랠리 보였던 시장에 만약에 이제 숨고를 때 한두 번 정도는 이 빌미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내용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금투세라는 또 변수가 대기된 상황이죠.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들여다보셔야겠습니다만 매해 연말 되면 이제 반복적으로 세금 회피 물량이 중소형주,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 위주로 출회됐기 때문에 그 점은 감안하시면서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간밤 미증시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약세고요. 이 가운데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1% 넘는 조정으로 종가를 썼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숨고르기 정도라는 것이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해석입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변동성이 있었는데요. 두 가지 변수에 시장은 좀 주목을 했습니다. 월러 연는 이사가 금리 인상 종점은 아직 멀었다고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했죠. 사실 이 인물은 매파 인사입니다. 그동안 했던 발언들이긴 한데 시장은 최근 들어서 이제 랠리를 지속하다가 갑자기 금리 인상 종점 멀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차익 실현의 빌미로 해석을 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장 초반에 시장은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중반 정도에 이렇게 빼꼼 상승세를 시연한 부분 눈에 띄실 겁니다.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발언 힘을 좀 얻었다는 시장의 해석입니다. 곧 금리 인상 속도 늦추는 것이 적절. soon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곧 혹은 조만간이라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에 대해서 연준 내부적으로도 논의가 들어갔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시장이 그동안 좀 목말라 했던 이슈가 이 브레이너드 부의장의 입을 통해서 확인을 받자 갑자기 이제 시장이 상승 전환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시장은 크게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존은 지금 좀 부정적으로 해석이 많이 되고 있어서 아래다 따로 기입을 해봤습니다만 양가적인 측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좀 계속 체크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아마존의 주가는 한 2% 조정을 했는데 이번 주부터 한 10,000명 정도 감원에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역대 최대 규모인데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이제 기술 기업들에 대해서 감원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죠. 규모도 적지 않은 모습이고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표면적인 내용은 경기가 얼마나 안 좋으면 이런 기업들이 감원을 할까입니다. 이렇게 큰 기업들마저 힘든가?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 많이 해석을 하고 있고 하락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건 이렇게 되면 이제 고용이 둔화되는구나. 실업자가 늘어나는구나. 그러면 연준이 금리 인상의 변수로 지금 체크하고 있는 실업자 수에 대해서 그러면 좀 편안하게 시장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구나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업자가 늘어나면 월급 받는 인원이 줄어들고 그것은 또 인플레이션 하락의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보는 지표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양쪽 측면 잘 따져가시면서 보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히트맵 보실까요? S&P 500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11개 섹터 중에서 딱 한 개 빼고 10개가 다 떨어졌습니다. 한 개 오른 건 헬스케어 섹터 가운데 보시죠. 이쪽만 좀 강하게 상승세를 시연했는데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어제 이쪽 섹터만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급락세였죠.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특별한 이슈가 없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제 중간 선거의 영향으로 시장 많이 보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이 헬스케어의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전해진 영향도 받았습니다. 이제 로슈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제 이상 실패했다는 소식인데 이 기업은 악재인데 이 동종 업체 다른 기업들은 이제 경쟁 업체들은 이제 호재로 인식이 되는 거겠죠. 바이오젠 등의 알츠하이머 다른 기업들은 또 동반 상승세를 시현했다라는 점 특이하고요. 모더나는 신규 백신을 이번에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 부스터샷으로 채택될지는 아직 좀 미지수입니다만 여기에서 긍정적인 신호, 반응이 있었다라는 자체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일단 반등세가 하루 만에 빠르게 나왔다라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특이한 부분은 요즘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최근 분위기입니다. 이날의 약세 원인은 오펙에서 원유 수요 전망치를 하향했다라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한 국제유가가 4% 정도 빠지면 사실은 이 에너지 섹터가 같이 급락을 하는 게 과거의 이제 전통적인 패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빠지지 않았습니다. 빠지지 않은 게 아니라 몇몇 종목군은 오히려 또 상승세를 시현했는데 에너지 섹터 내부적으로 종목들 흐름 보시면 거의 대부분 역사적인 신고가 영역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포인트입니다. 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주요 IB들은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거의 이제 비슷한 궤가 간밤 많이 나와서 그냥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거의 입을 모으고 있는 건 단기 랠리가 끝난 건 아니고 조금 더 이어질 텐데 긴 관점으로 봤을 때 일부 방어적인 전략은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게 이제 공통적으로 나와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JP모건이나 UBS 등에서는 현금 또 방어적인 구성 유지를 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고 피델리티는 금리에 대해서 이제 우려감을 표명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CPI 한 번 가지고는 안 된다. 더 이 물가가 떨어지는 지표 데이터가 확인이 돼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터미널 금리에 대해서 그렇게 높게 잡지는 않고 있어요. 내년에 한 5월 정도 되면은 한 5% 상단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치와 크게 벗어난 흐름은 아니고요. 골드만삭스는 내년 소비지출 가격지수 하락 전망을 이야기하고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시장 요즘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다. 그 근거로 테슬라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표가 이번에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꽤 많이 낮췄다라는 점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공급망이나 노동력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들고 있다라는 거는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제 어제 주목을 받았던 미중 정상회담을 좀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시장에서 뭐 크게 해석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찌되었든 우리는 이 이면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쭉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총평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죠. 극단적인 갈등은 없었지만 핵심인 대만 문제에선 실마리를 못 찾았다. 사실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두 인물이 대면으로 만난 거 이번이 처음이죠. 그래서 이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대만 경제, 인권, 이 아젠다에 대해서는 다 이제 예측했던 부분 수준에서 언급이 나왔는데, 그래도 각 국가에서 이제 지위가 올라가고 나서 만난 것이기 때문인지 굉장히 편안해 보였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한 흔적들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마찬가지고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레드라인에 대해서 요 정도 선은 우리가 넘지 말자의 합의는 조금씩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대만 문제에 대해서만 조금 이제 갈등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긴 관점에서 봐야 하는 이슈이긴 합니다. 요것을 이제 쉽게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레드라인에 대해서 이 정도는 넘지 말자. 그러나 우리가 어차피 이제 길게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협의를 앞으로 해가자.
요 정도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IMF 총재에서는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세계 경제 분열시킬 위험이 있다고 이제 양쪽에 다 이제 경고를 한 건데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부분 외신 쪽에서는 평가가 나쁘진 않은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이제 비슷한 궤의 부정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계속 체크는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경기 침체 주 요인 중에 하나가 중요한 부분이 불화라는 것을 지적했는데 이 미중 문제뿐만이 아니라 러시아나 뭐 사우디 관련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 등 우리가 이제 봐야 하는 변수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 사실 이것저것 오늘 볼만한 부분이 뭐 크진 않아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변수들을 한번 쭉 정리해봤습니다. 체크를 해보시면 지금까지 의미 있는 부분,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어디가 나왔는가, 그리고 예측하지 못했는데 잘 나온 기업이 무엇인가, 생각나는 대로 좀 정리해봤는데 이제 지난번에 건설기계 장비 쪽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다는 점, 기업 명까지 좀 다 같이 체크해드렸죠. 눈에 띄고 주가도 요즘 계속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의 이 업황 회복력, 업황에 대해서 반영도가 생각보다 이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고, 자동차는 완성차보다 이제 부품따는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대형 반도체보다는 장비 쪽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고요. 소비에서는 편의점과 의류 쪽에서 깜짝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 지속해서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멘텀 플레이 할 때는 뉴스 많이 보시잖아요. 요즘 떠오르고 있는 뉴스들인데 일정이 있기 때문에 네옴시티 관련 이슈도 좀 체크는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네옴시티는 투자주의보의 목소리도 요즘 많다라는 점 함께 보셔야겠고요. 니켈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뭐 새로운 뉴스가 매일매일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니켈의 중요성은 한두 달 계속 체크를 해드렸던 부분이고, 애플페이 등의 이슈도 요즘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금투세, 그리고 중국의 방역이나 부동산 구제 관련 정책이 지금 외신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나오는지가 하나의 변수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제 조금 더 시장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각국의 통화 정책 중요 이슈입니다. 이제 매크로 상황에서는 경기나 실적인데 사실 지금 호황이라고 언급하는 게 없죠.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의 침체나 실적의 침체 사이클이긴 한데 그 침체를 또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미스터 마켓의 기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원자재 반응이나 환율 등 이제 사실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환율인데, 사실 우리나라 증시는 환율에 굉장히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오늘 애널리스트 모시고 마지막 코너에서 심도 깊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대신증권에서 경기 하락 사이클과 상승 사이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정리해 본 표가 눈에 띄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참고 정도만 하세요. 지금 대신증권에서는 역실적 장세 이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는가? 주도주로는 경기 방어주나 이제 자산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위치에 대해서는 증권사마다 이견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앞뒤 부분까지 같이 보셔야 할 텐데, 역금융 장세 쪽에서 주도주는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능한 종목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금융 장세가 오거나 단기 반등 사이클 때 볼 수 있는 참고 자료는 이쪽인데요. 성장주의 강세, 낙폭과대 종목의 급반등, 순환매 이런 패턴이 단기 랠리 때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온앤커의 당잠사 함께 하셨습니다.